안녕하십니까? 본 인공지능 특강의 마지막인 어펜딕스, 불호기자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이혁준입니다. 해당 강의에서 우리는 CNN, 합성곱 계층을 이용한 신경망을 직접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통하여 합성곱 계층을 구성해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리할 수 있는 신경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합성곱 신경망 코드 링크는 프로메테우스 단톡방에 공유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이터셋은 별도로 구비되어 있으므로 해당 강의를 시청하시기 이전에 데이터셋을 미리 준비해 압축된 형태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우리는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신경망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의 형태로 정리한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 외에도 자바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할 CNN 또한 당연히 프레임워크 내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분석하기 이전에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게 되는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단계는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셋을 구글 드라이브로부터 임포트하거나 직접 코드를 통해 다운받습니다. 그리고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 날것의 데이터셋을 가공해서 배치별로 묶고 이미지 크기를 정하는 등 신경망에 주입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가공합니다. 이렇게 가공된 이미지는 라벨링을 거쳐 정답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폴더에 있는 이미지, 모두 고양이겠죠? 그 이미지들은 0의 라벨을, 강아지 폴더에 있는 이미지는 1의 라벨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후 우리는 해당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신경망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제공된 함수를 이용해 계층을 추가하고 세부 설정을 세팅합니다. 이후 만들어진 합성곱과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신경망 설계의 끝입니다. 자, 이제 코드를 직접 보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윗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 블럭은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셋을 직접 다운받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주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압축된 형태로 다운받았습니다. 데이터셋 압축 파일을 가져왔으니 이제 압축을 풀 차례입니다.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압축을 풉니다. 두 번째에 있는 코드 블럭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진 압축 파일을 찾아서 압축을 해제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코드 블럭에서 트레인 디렉토리, 발리데이션 디렉토리, 테스트 디렉토리를 지정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경망 생성에 의미를 갖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셋의 크기를 알려드리기 위한 편의장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각 이미지 중 트레이닝 이미지는 인공지능의 학습에, 발리데이션은 각 액폭의 중간 점검에, 테스팅은 최종 정확도 산출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코드 블럭은 앞서 말씀드린 날것의 데이터셋을 신경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데이터 생성기를 통해 각 주소값에 있는 이미지들의 픽셀당 데이터, 여기서는 각 이미지들의 RGB 값이 되겠죠? 이것을 255로 나누어 오버피팅을 억제합니다. 그리고는 flow from 디렉토리 함수를 이용해서 고양이, 강아지 폴더별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각 폴더에 따라 라벨을 붙입니다. 형제 라벨링 형식은 바이내리로 각 이미지는 0 또는 1을 라벨로 갖습니다. 이외에도 크기를 규격화하기 위해 픽셀 크기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이미지를 변형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설정해서 미니 배치에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할당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이로써 모든 데이터셋이 가공되어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에 쓰일 수 있도록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경망을 설계할 차례입니다. tf.keras.models.sequential을 통해서 신경망을 내부에서 선언하는 방식으로 신경망이 건설됩니다. 이 중 컨볼루션 2D 함수는 필터의 수를 의미하는 채널, 필터의 크기, 활성화 함수의 종류, 입력받는 데이터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수를 설정한다는 것은 동일한 크기의 필터를 지정한다는 것으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채널을 3으로 설정하면 하나의 이미지를 3개의 필터로 연산해서 3개의 아웃풋을 만듭니다. 다시 돌아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드롭아웃은 전에도 배웠듯이 신경망의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아웃풋들의 값을 정교화하거나 임의의 노드들을 삭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맥스풀링은 여러분들께서 앞서 배운 필터 구여가 되어 있는 값들 중 가장 큰 값만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계층입니다. 이후 최종 답을 산출하기 위한 어파인 계층으로 넘어가기 위해 입체적이었던 데이터 정렬 방식을 1차원으로 재정렬하는 것이 플래튼 함수입니다. 이후 어파인 계층을 추가하기 위해 댄스 함수를 이용해서 노드의 개수와 활성화 함수를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은 라벨이 바이너리였던 것을 고려해서 출력층 노드를 한 개만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경망 건설을 완료했고 남은 것은 이를 학습시키는 것뿐입니다. 가장 위 코드 블럭부터 보면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로는 모든 가중치를 변경할 기울기를 균일하게 더하는 것이 아닌 최근의 기울기를 더 크게 반영하는 옵티마이저인 RMS 프로비스였고 학습률은 0.001로 설정되었습니다. 손실함수는 라벨이 바이너리이므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쓰였습니다. 매트릭스는 각 학습이 일어날 때 표시할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는 정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 블럭은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fit 함수를 통해서 트레인 제너레이터의 주소값을 받아 해당 주소로부터 이미지를 불러오고 validation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teps per epoch은 이터레이션을 말하는 것으로 한 에폭 내에서 미니 배치를 몇 번 학습할 것이냐는 척도입니다. 이 경우에 미니 배치는 64였고 이터레이션은 200이었으므로 총 12,800의 이미지가 한 에폭당 쓰였겠네요. 그리고 에폭은 학습을 총 몇 번 수행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verbose는 학습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쓰이는데 verbose가 1이면 그 진행 상황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고 2는 완료가 될 때마다 정확도를 표기하는 것이고 3은 진행하면서 진행 상황을 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학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학습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학습의 질이 어떠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있는 코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학습 정확도에 반해 validation 정확도가 변동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신경망 구조의 변경이나 에폭, 이터레이션, 배치 사이즈 등을 변경하며 더 정확도가 높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대해서 정확도가 90%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밑에 직접 테스트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을 업로드해서 해당 사진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CNN 학습곡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학습시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셋을 찾아서 가공하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인공신경망을 건설하고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을 진행한 뒤 목표한 정확도에 도달할 때까지 갖가지 인자들, 계층이나 필터나 에폭 등을 변화시키며 최적의 인공지능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깨달으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실습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직접 코딩하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게 있다면 프로메테우스 단톡방이나 제 개인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